설탕이 든 수많은 음식들. 아니, 설탕이 들어가지 않은 음식을 찾기가 정말 어렵습니다. 요즘은 설탕이 안 좋다는 것이 알려져 그 대체품인 액상과당, 올리고당, 아스파탐, 사카린 등을 넣기도 합니다. 이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정제 합성의 단맛이 대부분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가공식품을 끊을 수 없는 것도 가공식품 곳곳에 이 설탕이 숨어 있기 때문입니다. 이런 중독성이 있는 정제식품인 설탕을 가공식품에 넣어야만 사람들의 입맛을 사로잡을 뿐만 아니라 끊임없이 다시 찾아서 먹게 합니다. 윌리엄 더프티의 슈거블러스는 설탕의 역사와 함께 이런 설탕의 해악을 낱낱이 파헤칩니다. 무설탕의 식사가 어떻게 우리의 건강을 호전시키는지도 보여주는 우리가 꼭 읽어야 될 필독서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 책을 10몇 년 전에 읽었는데요. 이 책을 한 서너 번은 읽었습니다. 설탕도 니코틴, 헤로인과 마찬가지로 중독이 될 수 있는 독성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설탕만 끊어도 중독성 있는 음식을 끊을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정신적, 육체적인 문제도 많이 해결될 수 있습니다. 설탕은 비만, 당뇨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질병을 유발하고 우울증 등 정신적인 문제도 유발합니다. 저자는 설탕을 우리를 서서히 죽이는 살인마로까지 이야기를 하였습니다. 설탕은 우리가 알고 있듯이 각종 과자, 아이스크림, 디저트뿐만 아니라 아가들이 먹고 있는 분유에서부터 맥주, 소주와 같은 술, 그리고 담배에 이르기까지 우리 일상 곳곳에 숨어 있습니다. 우리 아이들이 먹는 음료만 해도 설탕의 양이 어마어마합니다. 사탕수수, 사탕무에서 화학적인 방법으로 단맛만 추출해서 영양은 하나도 없고 칼로리만 있는 설탕. 이 설탕 때문에 중독성 있는 음식은 참 끊기가 어렵습니다. 하지만 자연의 음식을 먹으면 이 설탕과도 멀어지게 됩니다. 자연적인 음식을 계속 많이 먹으면 이런 설탕의 단맛을 몸이 거부합니다. 똑같이 단맛이라도 혀와 몸은 잘 압니다. 그래서 저는 설탕이 든 음식을 먹기 힘듭니다. 담배를 피우는 사람이 담배를 끊지 못하는 것처럼, 마약을 하는 사람이 마약을 끊지 못하는 것처럼 설탕에 중독된 사람들은 설탕이 가득 든 가공식품을 정말 끊기가 어렵습니다. 단맛은 인간의 에너지원으로 쓰이기 때문에 어쩌면 인간이 그토록 원하는 것일지도 모르겠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런 단맛에 길들여져 가기에 과일, 채소뿐만 아니라 모든 반찬, 음식들이 달아야만 먹습니다. 농장에서도 과일의 당도를 높이기 위해 점점 품종을 개량하기도 합니다. 아이들뿐만 아니라 어른들도 단맛이 나지 않으면 잘 먹지 않습니다. 가공식품의 늪에 한번 빠지면 헤어나오기 정말 힘듭니다. 게다가 단맛에 기름, 소금맛까지 더해지면 정말 사람들의 입맛을 확 사로잡습니다. 이렇게 만든 것이 소위 사람들이 맛있다고 하고 맛집을 찾아가게 합니다. 하지만 정말 맛있는 것은 이런 단맛 나는 것을 넣지 않아도 자연에서 온 신선한 재료들만으로도 훌륭한 맛이 납니다. 재료가 신선하지 않을 때 이런 단맛, 가공된 기름맛, 인공화학 첨가물들이 들어가게 됩니다. 지금 사람들은 우리가 그 맛에 속고 있다는 것을 잘 모릅니다. 화학적으로 만들어낸 맛이 맛있다고 열광합니다. 그 대표적인 것이 라면입니다. 라면이 조금이라도 덜 화학적이고 자연적으로 만들어지면 라면 같지 않다고 맛이 없다고 합니다. 햄, 소시지, 어묵 등도 질이 떨어지는 고기, 생선의 화학 첨가물로 맛을 내어 우리 입맛에 맞게 만들어낸 것입니다. 자연에서 온 것들은 그것만으로도 충분한 맛과 영양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것에 사실 익숙해지면 가공된 맛은 맛이 없게 느껴지고 이상하게 느껴집니다. 저는 설탕도 안 먹지만 원당도 먹지 않습니다. 다 그런 건 아니지만 설탕을 정제할 때 동물의 뼈인 골탄을 사용하기도 합니다. 유기농 원당을 제조하는 과정에서 조개 껍질이 칼슘의 역할로 들어간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물론 모든 원당이 그렇게 만들어지는 것은 아니지만 일일이 그것을 확인하고 따지기 싫어서
저는 아예 원당을 먹지 않기로 했습니다. 그게 수년 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먹을 것이 대폭 줄어든 만큼 더 자연적인 것을 먹게 되었습니다. 설탕, 원당조차 먹지 않으면 외식하기가 정말 힘듭니다. 게다가 저는 기름도 먹지 않기 때문에 아예 외식할 생각도 안 합니다. 누군가는 참 불쌍하다 여기지만 저는 너무 편하고 좋습니다. 옷이 적으면 옷을 선택할 때 고민하지 않는 것처럼 음식도 선택의 폭이 좁으면 오히려 편해집니다. 선택을 고민하지 않아도 돼서 생각도 단순해지고 비워집니다. 처음 식물식 할 때보다 점점 안 먹는 것이 많아지고 있지만 저는 불편해지기보다 뭔가 집착 같은 것에서 벗어나는 것 같아서 오히려 홀가분해지고 생활이 단순해짐을 느낍니다. 비슷한 것은 비슷한 것들끼리 끌어당기는 성질이 있습니다. 아마 다 경험해 보셔서 아시겠지만 우리가 중독성 있는 가공식품 같은 것을 먹으면 그 비슷한 것이 자꾸 먹고 싶어집니다. 내 몸에 무엇을 넣었냐에 따라 그 다음 먹고 싶어지는 것이 달라집니다. 보통 스트레스를 받으면 가공식품을 많이 드시는데 그럴 때일수록 우리는 자연의 음식을 먹어야 합니다. 그래야 내 몸과 마음이 맑아져 진정 스트레스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우리가 알게 모르게 식품 산업의 노예가 되어가고 있습니다. 가공식품에 들어가는 설탕뿐만 아니라 정말 이름도 모를 여러 가지 화학 물질이 우리를 노예로 만들고 병들게 합니다. 다수가 먹는다고 그것이 건강하고 옳은 것은 아닙니다. 늘 가끔 제가 이런 무시무시한 영상들로 구독자 여러분들을 위협한다고 생각할 수 있는데 절대 그런 마음은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진실을 알고 더 건강하고 행복해지기를 바랄 뿐입니다. 자연의 이치는 참 간단합니다. 자연에서 멀어지면 생활이 복잡하고 건강해지지 않고 자연을 거스르지 않고 자연이 품 안에 살수록 자연스럽고 건강하고 단순 소박해집니다. 그리고 가치관이나 생각조차 그렇게 바뀌게 됩니다. 그리고 작은 것에 행복해지지요. 오늘 여러분이 드시는 음식이 자연의 음식인지 아니면 중독성이 강한 음식인지 잘 살펴보셨으면 좋겠습니다.